모든 이제 공연이 피아노로만 이루어지고 각 시대별로 배치를 해서 그 피아노라는 악기를 조금 더 그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연주로 들려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해설이 편안하지가 않고 좀 강의 같을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러니까 해설과 함께 아니면 어떤 이해를 돕는 조금 깊이 있는 이론적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피아노 연주를 듣는 이런 게 아마 백현도 목요 콘서트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는 그 음역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소리까지 내는 그 음역대가 어떤 악기보다도 넓어요. 그래서 아주 낮고 아주 높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음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때 피아노라는 것이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고 약간 축소된 거예요. 이게 뭘로 축소된 거냐면 포르테 피아노. 그러니까 포르테, 그러니까 큰 소리죠. 그리고 피아노, 작은 소리. 그래서 이 악기가 굉장히 작은 소리에서부터 굉장히 큰 소리까지 낼 수 있는 악기다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포르테 피아노였다가 포르테라는 걸 빼고 피아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폭넓은 음역대와 그 강약을 나타낼 수 있는 악기가 되겠어요. 사실 이제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에 한 번씩은 다 빠져보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피아노 한번 쳐봤다 이런 얘기 하죠. 어려서부터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악기는 몰라도 내가 피아노 한번 쳐봤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많은 대중적인 악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피아노라는 악기만큼 어려운 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는 거는 누구나 두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다양한 음색 또 예술성 있게 연주를 한다는 게 어느 악기보다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예요. 왜냐하면 그 관악기는 호흡을 가지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레가토가 되고 당연히 노래가 돼야 되는 뭐 성악하시는 분들은 말할 수가 없고 성악도 그렇죠. 아주 굉장히 예술성 있게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악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소리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반악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 레가토 이게 아주 노래를 하듯이 연주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하죠. 그냥 막 손가락이 막 빨리 돌아가면은 피아노 잘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거는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고 늦게 돌아가는 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느린 곡을 정말 연주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잘 연주할 때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또 평가해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1709년에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과거에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기 이전에는 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이런 악기가 있었어요.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가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제가 사실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수경의 피아노 스토리라는 연주를 그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연주를 하면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쓰고 남은 팜플렛을 제가 잘라서 재활용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뒤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요, 조금 안에 내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프시코드와 이제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때 하프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프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 프레임에 줄이 쭉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고 막 손가락으로 뜯어서 연주를 하죠. 근데 그 하프가 이제 그 나무통 안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안에 현들이 쭉 이제 다 누워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현들이 쭈루루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높낮이가 틀린데 그거를 그 클라비코드라는 거는 첫 번째 클라비코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세요. 네, 클라비코드 내부 구조라고 보면
A가 이게 눈에 보이시는 이 흰 건반 있죠? 이게 A 부분이에요. 자, A 부분을 여기서 손가락으로 딱 내리면 저 위에서 시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시소처럼 저쪽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B라는 게 보시면 이게 쇠 조각이에요. 아주 얇은 쇠 조각이에요. 그럼 이 쇠 조각이 그 위에 있는 현을 치겠죠. 그러면 그 쇠 조각이 치는 소리 때문에 나는 악기가 바로 클라비코드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아주 얇은 쇠 조각이 위로 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고안된 게 뭐냐면 이 쇠 조각에다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걸 달아요. 그래서 또 여기 옆에 보시면 하프시코드 내부 구조 보이시면 여기 손가락이 누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반이라고 생각하고 건반을 누르면 저 끝에 쇠 조각에 바늘이 달렸어. 그럼 그 바늘이 올라가서 그 현을 뜯어요. 그리고 뜯고 내려오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저기 그 피아노, 물론 이제 피아노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피아노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무통 안에 그 줄들이, 쇠줄이 쭉 달려 있어요. 그거를 이쪽에 있는 건반을 누르면 저쪽에 이제 쇠 조각이랑 바늘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소리를 뜯어서 소리를 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게 피아노인데, 자, 하프시코드라는 악기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악기로 진화되고 난 다음에 하프시코드는 많이 없어졌어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 하프시코드의 매력을 느껴서 아직까지도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남에는 이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 이 하프시코드가 한 대 있어요. 굉장히 좀 고가의 악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많이 되었던데 이 하프시코드 음색이 어떤 건지, 피아노라는 악기와 많이 구조가 같지만 끝에 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현을 뜯어서 내는 그 하프시코드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모양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과거에 피아노가 있기 전에 하프시코드라는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황성필. 네,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죠. 네, 이런 소리 전에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바흐라든지 하이든의 경우도 피아노라는 악기로 만들기 전에는 이 하프시코드를 위한 곡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1709년에 피아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같으면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거든요. 지금 이 하프시코드는 이렇게 띠링띠링 거리는 소리만 나지만 피아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화려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였기 때문에 아주 정말 신개발품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면 막 거의 막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막 보급이 되잖아요. 전 세계로 보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 17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급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거의 50년 동안 이 악기에 대한 가능성을 그다지 이제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이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먼저 캐치해서 작곡을 했던 작곡가가 바로 무치오 클레멘티라는 그런 작곡가예요. 이 작곡가는 모차르트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작곡가인데,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음량, 그 화려한 기교, 또 이제 멋진 연주의 매력을 느껴서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피아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결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악기 그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악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티예요. 클레멘티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피아노를 맨 처음에 배우시면 바이엘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체르니 100번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소나티네라는 거를 쳐요. 소나티네 생각나세요? 그 소나티네 곡집에서 가장 많이 작곡을 했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티 소나티네예요.
그래서 이 클레멘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작곡을 했고, 더불어서 악기 개발에도 투자를 했지만 또 한 가지 그 피아노라는 악기를 배우려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작품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시작하는 것이 바로 클레멘티 소나티네죠. 이 클레멘티 소나티네 하니까 이제 클레멘티 하면 생각나는 게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우리 여기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그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피아노에 이렇게 얹어놓고 막 손을 막 뒤흔드는 애들 있죠. 그럼 거기 위에 동전을 올려놔요. 그래서 이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그거를 최초로 생각하고 고안해냈던 사람이 바로 클레멘티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전수되어진 그 피아노 연습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초보자들 이제 피아노에 입문하고 얼마 후부터 칠 수 있는 그 소나타라는 형식에서 조금 작게 쉽게 만들어진 작품을 이제 소나티네라고 하는데, 우리 클레멘티 그 피아노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피아노의 가능성을 알고 이제 작곡을 했던 클레멘티가 어떤 곡을 썼는지 한번 우리 꼬마 예비 피아니스트들을 통해서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